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시장경제학 가격의 두 번째 시장 가격의 결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과서는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파트가 미시경제학인데 미시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나중에 거시경제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요 내용을 꼭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배우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일단 수요의 의미부터 보면요. 네, 수요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예요. 네, 사고자 하는 욕구. 우리가 이것을 수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수요가 있고 수요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수요량. 수요량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특정 가격에 따라서 수요자가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는 양이에요. 수요자가 구매하는 양. 이거를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냐면 수요량이라는 거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는다고 쳐볼게요. 네, 떡볶이를 먹는데 1인분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럼 굉장히 싸죠. 그러면 1인분에 1,000원이라면 나는 5인분을 먹겠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뭐냐면 나 그냥 떡볶이 먹고 싶어, 이게 수요예요. 근데 수요량은 이 가격에 따라서 실제로 구매하는 거죠. 만약에 떡볶이 가격이 올라서 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3인분만 먹겠어. 이 떡볶이 1인분 가격 올라서 5,000원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1인분만 먹겠어. 네, 이런 게 수요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수요량은요, 가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네, 가격. 이 가격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수요 곡선. 네, 요 떡볶이 가격의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곡선을 그릴 때는 이제 Y축과 X축의 값을 반드시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웠을 거예요. 그 함수를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Y축이 여러분 가격이에요. 그리고 X축은 거래량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Y축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수를 배울 때는 X축의 값이 변하면 Y값이 변하잖아요. X값이 변하면 Y값이 변해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 반대예요. 이 X값이 아니라 여기 가격, 이 가격이 무조건 Y값이 기준이에요. 이거가 변하면, 가격이 변하면 거래량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을 영어로 프라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가격을 P라고 쓸게요. 네, 프라이스. 가격은 프라이스. 거래량은 퀀티티거든요. 네, 우리가 양을 퀀티티라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네, Q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표시해 볼게요. 떡볶이 1인분의 가격이 1,000원, 네, 3,000원, 5,000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1인분, 네, 3인분, 5인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1,000원일 때는 몇 인분 먹었죠? 네, 가격이 1,000원일 때 1인분, 가격이 5,000원일 때는 1인분, 3,000원일 때는 3인분, 1,000원일 때는 우리가 5인분을 먹었죠. 네,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거래량을 지금 파악을 한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게 지금은 사실 일직선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요. 이 수요 곡선은, 수요는 영어로 디맨드예요. 그래서 D라고 표시를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D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수요 곡선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어로 디맨드.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네, D라고 표시를 하죠.
그러면 수요 곡선을 그려면 알 수 있는 수요의 법칙이 도출이 되는데요. 네, 수요의 법칙. 네, 수요의 법칙은 뭐냐 하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죠? 네,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수요량을 보면요. 수요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네, 근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할 테니까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와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거.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수요량의 개념인데요. 수요량은 가격에 따라서 수요자가 구매하는 양이 바뀌는 거고, 이 가격과 수요량, 거래량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건 살 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사고 싶고 가격이 오르면 조금 사고 싶죠. 네, 그 원리를 수요의 법칙으로 경제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공급과 공급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급은 아까 수요가 사고자 하는 욕구였다면 공급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욕구예요. 네, 팔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량은 뭐냐면 특정 가격에서 실제로 공급자가 판매하는 양이죠. 네, 공급자가 판매하는 양. 네, 이것을 우리가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네, 가격에 따라서.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었던 떡볶이의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떡볶이. 이번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떡볶이 1인분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이러면 너무 싸니까 공급자는 나 한 개만 팔래, 1인분만 팔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난 3인분 5,000원이 됐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공급 곡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급 곡선은 아까 선생님이 수요 곡선 그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프라이스, 그리고 여기가 퀀티티, 양이 돼요. 거래량. 가격은 똑같이 세 가지, 1,000원일 때, 3,000원일 때, 그리고 5,000원일 때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1인분, 3인분, 5인분 똑같이 있다고 쳐볼게요. 가격이 1,000원일 때는 한 개만 판매하고 싶고요. 판매하고 가격이 3,000원일 때는 3개, 가격이 5,000원일 때는 5개를 판매를 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공급 곡선이 돼요. 그럼 공급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서플라이라고 해서 S라고 표시합니다. 네, 서플라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면 여러분 이게 공급 곡선이 되겠죠. 네, 그러면 공급의 법칙을 살펴볼게요. 네, 공급의 법칙. 네,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이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네, 비례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공급량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올라갔더니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네, 가격이 올라갔더니 공급량이 증가했죠. 네, 공급량이 증가해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금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공급에서는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급의 법칙은 수요의 법칙과 달리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네,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도 같이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볼게요. 이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가격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수, 네, 요새 물 많이 사 먹는데 생수 한 병의 가격이 500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이 500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냐라고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그 법칙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 생수 만드는 회사가 그냥 500원 이렇게 정해버려요. 그런데 왜 경제학에서는 이걸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 생수 만드는 회사가 생수 한 병의 가격을 5,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 먹을까요? 네, 그 생수를 아무도 사 먹지 않겠죠. 네, 그러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대부분의 상품의 가격은 제조사가 정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 떡볶이 똑같은 사례입니다. 아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5,000원일 때는 한 개만 먹는다고 했고요. 3,000원일 때는 3개, 1,000원일 때는 5개를 먹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반대였죠. 1,000원일 때는 1개 팔고, 3,000원일 때는 3개를 팔고, 그 다음에 5,000원일 때는 5개를 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요거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 가격과 이 거래량이 반비례하는 것이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그리고 여기처럼 우상향하는 이런 곡선, 이거는 가격과 거래량이 비례하는 건데요. 이게 공급 곡선이었어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격, 이 떡볶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경제학에 따르면 이 결론부터 말하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고 봐요. 그럼 3,000원이 이제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균형 거래량은 3개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만약에 지금 가격이 5,000원이라고 쳐볼게요. 가격이 5,000원이에요. 가격이 5,000원이라면 지금 수요량은 몇 개죠? 가격이 5,000원이라면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를 해보면 수요량은 몇 개예요? 가격이 5,000원일 때 수요량은 1개네요. 공급량은 몇 개죠? 공급량은 5개입니다. 지금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이러면 사는 사람 없는데 팔려는 사람만 많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슨 상황이라고 하냐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훨씬 많다라고 해서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가격이 5,000원일 때 이 상황은 초과 공급이에요. 공급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은 없는데 팔려는 사람만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지금 1,000원이라고 쳐볼게요. 가격이 1,000원. 프라이스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해 볼게요. 가격이 너무 싸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 먹으려고 그래요. 수요량은 5개인데 공급량은 1개입니다. 네. 그쵸? 네, 1개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격이 1,000원인 이 상황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은 지금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격이 5,000원일 때 팔려는 사람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바로 여기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가격이 3,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보면은 수요량도 3개고 공급량도 3개가 되겠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시장의 가격은 여기서 결정이 된다. 즉 3,000원은 뭐가 되냐면 이 시장의 균형 가격이 됩니다. 균형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선이 만나는 지점은 균형 가격이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3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가격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P 스타. 네,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Q 스타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 네,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